라이센스 마스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7강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맡은 김성곤 강사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우리가 이제 지금 7강까지 다양한 과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 해서 그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것들만 볼 줄 알았었는데 뭐 도법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살펴보면서 문제 유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지금 이제 그 오늘 보게 되는 이제 그 과목들 3과목의 남은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그 4과목에 있는 이제 그 IT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5개 등의 내수합판이나 목제품의 접합에 널리 사용되는 접착제로서 사용 가능 기간이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즉시 접합되는 접착제는 그랬어요. 이거 이제 멜라민계 접합제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료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이제 화학물질들 종류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그 키워드를 보면은 목제품이다, 혹은 내수합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설명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문제들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화학식이나 어떤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익숙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그 제품이 접착제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러면서 눈여겨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공부하실 때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 깜지를 쓰면서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깜지라는 것도 보면은 자주 봐주는 거를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계속 뇌에다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말로 하기도 하고 글로 쓰고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썼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장단점들이 있어요. 빨리 익히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차라리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시고 지금 이제 학생분들도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이제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좀 넓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일 열심히 하시고 그때 저녁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하시는데 그 기간 자체도 좀 넓게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재료들을 봤었을 때 그 재료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제가 설명할 때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구글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은 책을 이제 정독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좀 시간을 넓게 하시면서 이렇게 자주 봐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막 집중적으로 이제 너무 막 한쪽에 할 경우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힘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이너스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하시고 자주 천천히 봐주시고 그런 것이 좀 여유 있게 시험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필름을 인화를 했을 때 검은 흠집선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즘에는 솔직히 디지털 카메라나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필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출판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봐보면은 필름을 아직도 쓰고는 있어요. 좀 다른 형태의 필름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넓게 보면은 해당 인쇄에 관련된 필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흠집선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필름의 유제층이나 필름 뒷면에 흠집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하고는 달리 이제 아날로그의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필름은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잡고 있는 것은 이제 필름의 흠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름의 도포된 유제층 같은 경우는 빛에 잘 반응하는 이제 화합물, 은으로 되는 화합물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필름 현상제에 따라서는 인화를 할 때 환경에 어떤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이유 중에 이제 하나 봐보면은 이제 먼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미세하게 이제 그런 것들도 필름을 인화할 때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도 이제 사진 작가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작업실이 굉장히 제한된 환경이라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사진 스튜디오 아티스트라도 그런지 몰라도 사진 스튜디오에서는 되게 깔끔한데 그분 책상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장난감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창의력을 늘리신다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제 이 필름 같은 경우는 디지털하고 많이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의외의 원인들이 이제 흠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스트립퍼블 페인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설명을 우선 보고서 같이 이제 풀려고 그러는데, 이게 방리 제조 성물이라고 하여 기능성 도료를 한 거죠. 그래서 기계 및 전자 부품의 금속 재료 등을 수송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 페인트인데, 이거는 사용 이후에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립퍼블을 페인트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던 건데, 그래서 이거는 두껍게 도포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로 봐보면 잘 떠올려 보시면은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대형 유통업체 뭐 쿠팡이라 이런데 이제 물류창고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바닥에 있는 페인트라든지 물품에 있는 데다가 이제 페인트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두껍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천을 감은 건가 생각될 정도로 이게 표면 질도 보면은 그러니까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찰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두터운 느낌이 있는 페인트들이 칠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태라 이제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이 스트립퍼블 페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4번을 봐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얇게 도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1번부터 3번을 봐보면 이래요. 스트립퍼블 페인트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도장재의 더러움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간단히 벗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립퍼블이란 말에 이제 단어가 붙었던 거예요. 이제 비닐계 수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면은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단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게 아닐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해당되는 답안을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래서 지금처럼 이제 틀린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면 틀린 것을 체크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이유 즉 개념이나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설명들을 차근히 읽어보시고, 이것을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덱스처럼 문제집이나 어떤 뭐 종이라든지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번호 같은 거 써놓으셔가지고 나중에 또 보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해놔서 계속 봐주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상과목은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6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재료들에 대한 문제들이 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디자인의 영역이 사용하는 재료 종류도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자격증의 이름이 컴퓨터 그래픽스인 것처럼 진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격증에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또 이제 핵심 테마를 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4과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은 이제 이전부터 봐왔던 거기 때문에 IT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기본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심벌, 로고, 캐릭터 등의 디자인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강좌에서도 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써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도 봐보면은 로고나 도형들을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조건 일러스트레이터를 쓴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 포토샵으로 해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로고나 이 도형 같은 경우에 포토샵으로 하는데 이제 표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험의 출제자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할 만한 것, 그리고 포토샵에서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거는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포토샵에서 이제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편집하는 것들을 이제 맡겨요 또.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에 있어서 헷갈린다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번에 보시면은 쿼크 엑스프레스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편집 가지고 이제 페이지 편집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 페인터는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거죠. 포토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페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화 쪽이 있죠. 유화나 회화 같은 순수 그림 있죠.
이제 그런 그 표현하는데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진 편집이나 이런 형태들, 예, 이런 그 이미지에 대한 편집들을 이제 효과를 주는데, 페인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페인팅에 좀 집중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실제 좀 더 들어가면은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심벌이나 로고에서 스트로크를 이제 따려고 그러는데, 그 선을 잡거든요. 펜툴 가지고. 근데 그때 에셋에 대한 작업을 시험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알게 되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정보의 처리 기법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장착하거나 수정하는 일반적 작업 과정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요런 그 이미지에 대한 작업 과정, 요런 거에 대한 명칭과 개념들이 이 컴퓨터 그래픽스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창작하거나 수정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그 텍스처 매핑에 대한 얘기가 4번에 나오는데, 이건 3차원 모델에 이미지를 붙이는 작업인 거고요. 모핑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미지에서 변형하고자 하는 이미지로 점차 변해가는 기법이죠. 예전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썼었죠. 그 터미네이터 그 이제 2편에 나왔었던 액체 금속 그 로봇이 있는데, 그게 형태가 변해가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그 모핑 기법을 써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유명해졌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그 문항에 보시면은 이번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이미지 프로세싱은 이제 이미지를 원래 쓰던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이제 수정을 해 들어가는, 우리가 보통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이제 문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는 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이미지나 이제 그 파일, 그 그림에 대한 파일 포맷에 대한 특성들을 물어보는데, 이 경우가 딱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손실 압축을 사용을 하여 이미지 변형 없이 이미지를 웹상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이미지의 투명성과 관련된 알파 천에서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 포맷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보셔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이미지의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이 그 파일 포맷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비손실 압축에 대한 얘기들, 이게 바로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PNG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이미지를 이제 다룰 때 그 JPG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이제 전문 용어는 아닌데 뭐 밈이라든지 짤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그림들을 봐보면은 어쩐 JP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에다 JPG라는 단어를 붙였잖아요. 그 이미지 그 파일의 굉장히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JPG하고 PNG는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JPG는 이제 압축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손실 압축을 가지고 이제 파일 용량도 좀 크고, 그리고 PNG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또 관심을 받았던 건 어떤 거면은 그 이제 원래 있는 이미지 외에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투명화 시킬 수 있어가지고 웹사이트에다가 PNG 파일을 올려놓으면은 그게 깔끔하게 로고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JPG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JPG를 편집할 때 그 원래 우리가 올리고 싶은 그 로고 이미지의 그 바깥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뜯어내는, 색상 들어가 있는 걸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이제 사이트에 이제 우리가 업로드를 하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봐보면은 여기에 그 뒤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설명해 보면은 GIF 관련 알고리즘과 그에 관한 특허권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 프로그래머들이 GIF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만든 게 이제 PNG라는 거죠. GIF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험을 했을 텐데, 그 GIF는 어떤 애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명히 그 사진 이미지인데 그 애니메이션처럼 혹은 영화처럼 영상처럼 이제 계속 움직임이 있는 사진들이 있죠. 그게 이제 애니메이티드 그 GIF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GIF 영상이 그 GIF 이미지가 용량이 작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가 사진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영상처럼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나 유튜브나 이런 데 가끔 가다 보면 영상이 아닌데 올라와 있는 그런 이미지들은 대부분 다 GIF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미지의 페인팅에 사용하는 브러쉬의 크기 및 특성에 따른 이제 툴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툴이긴 한데 이 툴이 브러쉬의 크기하고 특성에 따른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지 페인팅을 쓸 때. 자, 그러면은 1번에 보는 연필 툴, 또 2번에 에어브러쉬 툴, 그리고 4번에 도장 툴, 이런 것들 쭉 보면은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답안이 되는 문항은 이제 크로핑 툴이 되는 거겠죠. 잘라내는 건데 이제 크로핑은 이제 잘라내기 툴이고 많은 이미지 프로그램들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실무 시험 프로그램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은 포토샵이기 때문에 이쪽 기준으로 보면은 도장 툴이 가장 의심스럽지만은 실제로는 도장 툴도 브러쉬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 문항을 보는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도장 툴이 좀 이제 도장이니까, 그죠? 브러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 포토샵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샘플도 다운받을 수 있고 뭐 유료 버전 다운받을 수도 있고 개인이 이제 사용하시기에는 어떤 선택이든지 하시면 되는데 도장 툴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이게 브러쉬라기가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얘네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도장 툴도 여기 이미지 페인팅에 영향을 주는 이제 브러쉬의 종류로 이제 넣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로핑 툴이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형태, 그래서 어떤 브러쉬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다음 문제는 저형적인 이제 우리 컴퓨터 개론에 나올 만한 문제인데 메모리의 종류 중 기억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재입력이 항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램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쉽게 사람들이 이제 풀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다이나믹이라니까 앞에 이니셜이 제일 앞에 들어간 게 D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에 보면은 D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찾으니 2번, 3번, 4번이더라.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답안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이 되는 거죠, D램.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컴퓨터 활용력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이 문제는. 그래서 S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라든지 이제 CPU나 속도가 이제 필요한 데서 사용이 되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 메모리래 가지고 용량 얘기할 때 노트북에서 우리가 쓸 때 뭐 8기가였다, 뭐 16기가였다 얘기하는 단위 있잖아요. 그게 이 D램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해당이 되는, 이 문제에 해당이 되는 이제 문항은 D램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EDO램은 접속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은 기억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D램이기 때문에 둘이 성격이 좀 나눠서, 어차피 둘 다 램이니까 하나는 또 이제 D가 들어가죠. 둘 다 D가 들어가는데 이럴 때는 내용 재입력이 집중된 건 D램이기 때문에 이제 EDO램이 되지 않고 D램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좀 진화한 형태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S램, D램하고 뭐 버퍼나 다른 이제 문항들을 집어넣는데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함정이라 해야 될까요? 헷갈리기 좋을 수 있는 문항들을 넣었다고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흐리다고 부드럽게 하는 기능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포토샵을 알아야 이걸 이제 쓸 수 있겠죠.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엑셀의 단축키나 이런 거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봤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이제 포토샵에 대한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흐리다고 부드럽게 한다는데 흐릿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샤픈이나 스타일라이즈나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픽처에다가 해야 될까요? 특성들을 우리는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그죠? 텍스처라든지 샤픈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데
특히 블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단어에서 그 우리가 이미지 전달되는 게 있죠. 우리가 블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포토샵에서 은근히 많이 쓰이는 이제 기능이 블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필터인데 이제 그 이 블러에 대한 게 이제 옵션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그게 대해서 이제 실무에 있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그 이제 단순 블러가 아니고 블러 안에다 다양한 효과를 넣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다루는 회사에서 단지 블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유료 필터라 불러가지고 포토샵에다 필터를 이제 그 추가로 이제 그 애드온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은 그 이제 유료 필터 중에서 블러 관련 것들이 은근히 많았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자료 그 어떤 그 도구들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 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수 효과들 많이 들어가죠. 사진 찍으면 바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에는 어떤 기술은 사실은 그래 뭔가 새로 나오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신기하고 하지만은 그 개발 업체도 그렇고 모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신기술이 나와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업체나 혹은 투자 회사에서 지원을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걸 옆에서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속 연구해서 아예 그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앱이나 이런 것들을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그 구글 플레이를 들어가 보시면은 사진 편집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아마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즘에 AI 기능 도입하고 이제 새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 이런 그 유료 필터로서 많이 이제 그 나왔었던 것들 중에 많이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블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지금 요 문제로 바로 나온 거죠. 다음 점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그랬어요. 벡터는 이제 그 바로 벡터의 또 다른 그 이제 이 또 이제 중요한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은근히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벡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안인데 그 픽셀들의 집합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픽셀 나온다? 그냥 무조건 포토샵이다. 이렇게. 포토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인터 있죠? 얘네들이 이제 픽셀을 다뤄가지고 그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요. 근데 벡터는 어떤 것인지는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축소, 확대, 회전과 같은 변형이 가능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림이 복잡할 이게 이래요. 축소, 확대, 회전? 그럼 포토샵도 되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변형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벡터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림이 복잡할수록 파일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거는 그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파일 포맷에 따라서 이제 그 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은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점선면을 각각 수학적 데이터로 인식하여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선면 이거는 이제 그 벡터의 특징인데 좌표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 수학적 계산해서 데이터를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 이미지에 또한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올 수 있는 지금 설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특징들이 이제 포토샵 같은 이제 그 픽셀 다루는 프로그램들과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설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포토샵에서 다루는 비트맵과는 다르며 확대를 해도 뭐예요?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벡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얘는 사이즈를 늘려도 줄여도 뭐 용량이 늘어난다 뭐 얘기를 해도 결국에 어떤 거다? 이미지가 망가지질 않아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엘리어싱이라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계단 현상이죠. 이미지를 막 크게 확대를 하면은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기술 중에 보면 그 빅데이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격증 중에는 그 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렇게 썼을 때 그 밥은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가 R하고 RStudi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 그 그래프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그 포토샵 같은 이제 그 비트맵 이미지가 아니고 그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이런 벡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그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논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있죠. 경영의 마케팅이라든지 그 기획팀에서 이제 봐보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때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다가 이 벡터 이미지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구실에서 이제 봐보면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용 능력을 이제 필요로 한 곳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아졌다라는 것이 요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IT 관련되거나 혹은 이제 그쪽 분야 아니라 하더라도 예체능이라 하더라도요. 요즘에 그 박사나 이제 논문을 쓸 때 봐보면은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이제 넣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양적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그려내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이미지는 대부분 다 이게 벡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그 포토샵도 아니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차트 만들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만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그게 그 이미지가 깨져 있으면 신뢰성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글자 하나 때문에도 신경 쓰여 가지고 우리가 그 학술지에 넣었을 때 우리 이제 리젝 당할까 봐 가지고 그게 고민하는데 이미지 막 깨져버리고 그러면은 잠을 못 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에서 봐보시면은 벡터 이미지가 이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포토샵은 비트맵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이렇게 딱 이미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중 비트맵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 픽셀의 개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미지의 해상도죠.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 출력 해상도, 컬러 해상도, 모니터 해상도가 아니고 이미지의 해상도가 이 픽셀의 개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비트맵 이미지는 점을 찍듯이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그래서 데이터량도 많은 편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픽셀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한 점 한 점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해상도는 비트맵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의 개수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웹용은 사이즈가 작아도 되지만 인쇄용은 해상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 뭐 엣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주소를 넣으면은 서버에서 사이트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HTML, CSS, 이제 자바스크립트 혹은 자바나 이제 그런 서버 코드들을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이제 다운로드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선이 느려지면은 사이트가 보여지다가 이상하게 글씨만 막 뜰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통신선이 느려져 가지고 이미지는 이렇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림이 깨지기도 하고 글씨가 이제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웹은 데이터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용량이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압축 형태인 JPG하고 이제 GIF를 그동안 많이 썼던 거죠. 그런데 아까 앞에 문제 보면은 PNG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PNG 같은 경우 용량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사용해도 괜찮냐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서버나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뭐 LTE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처럼 지금은 통신 환경이 좀 빨라지니까 이제 PNG 같은 이미지들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대한 거 해상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컬러 모드 중에 인간이 보통 색을 인지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한 모델로 색의 세 가지 기본 특성인 색상, 채도, 명도에 의해 색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랬어요. 색상, 채도, 명도 딱 생각했었을 때 여기에 맞는 기준은 그리고 세 가지라고 했었으니까 보면은 CMYK는 빼버리고 단어가 4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답안을 체크하려고 할 때 그거는 RGB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안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밑에 3번 보시면 나와 있는 HSB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HSB는 여기 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RGB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그게 컴퓨터가 이해하기 편한 색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인식하기 좀 더 인식하는데 수월하거나 사람의 인식 체계하고 좀 가까이 있는 색상 체계가 바로 뭐냐면 HSB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saturation, brightness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 부분이 휴구가 돼가지고요. 그 색조하고 채도하고 밝기를 이제 그 합해가지고 이니셜을 따가지고 HSB라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 HSB라는 그 이제 그 색상 표현 체계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앞으로 이제 사회가 좀 더 이제 발전이 되고 그래픽 환경이나 통신 환경이 좀 더 이제 그 발전이 되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HEVC를 좀 더 이제 많이 쓰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봐보면은 그래요. 어떤 거냐? 그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그 준비할 때 봐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RGB나 그 CMYK를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그건 이제 인쇄할 때는 CMYK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웹사이트나 이런 거는 RGB 체계를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HSB나 RGB나 CMYK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그 색상 체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쓰느냐 이제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와 차트를 작성을 하고 그 문서 편집, 그래픽, 삽입 기능 등을 수행하여 한정된 기능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그랬어요. 자, 도표와 차트를 작성하고 문서 편집, 그래픽 삽입 기능.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냐면은 그 파워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포토샵을 실행을 시켜서 거기서 뭐 문서를 만들진 않죠. 뭐 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글자를 입력하는 툴은 되거든요. 타입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도구를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집어넣고 해서 하면은 또 예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또 그리고 실제 문서를 만들 때 그 포토샵보다는 우리는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 그 인디자인 같은 걸 쓰겠죠. 인디자인이나 쿼그를 쓸 수도 있긴 할 텐데, 근데 그건 아예 그 편집 프로그램이니까. 잡지 같은 거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잡지 뭐 전자책이나 일반 책들 같은 경우는 인디자인으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예전에는 페이지메이커로 이제 썼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편집 디자인 하려고 그러면은 그 맥에 있는 쿼그를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문서를 그냥 쓰려고 하면은 아래 한글이나 다른 거 썼었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좀 나온 지는 좀 됐긴 했는데, 근데 그 인디자인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도비 패밀러로 가서 포토샵 1로하고 그다음에 그 인디자인 셋이 이제 잘 붙어가지고 작동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IBM을 으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작업할 때는 얘네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서 편집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은 그 과거부터 이제 그 많이 쓰던 거는 MS 워드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들이었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 이 프로그램이 되게 웃기는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PDF를 만들어내요. 그 디자인이 좀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좋아 보이는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리판 위에서 반영된 것 같은 이미지라든지 도형에다가 이제 스마트 아트라 가지고 보면은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발표할 때 쓰기 좋은 도형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워포인트가 계속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포토샵이나 혹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그대로 파워포인트에서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보면서도 이제 수년간 이제 파워포인트 업그레이드 되는 걸 이제 보면서도 재밌던 게, 이거 포토샵에서 했었던 건데, 혹은 어디서 이거 페인트에서 했던 건데 이게 여기 와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파워포인트의 롤 모델 혹은 이쪽에서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는 게 그래픽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파워포인트는 디자인 프로그램들의 어떤 마인드를 그대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봐보면은 그런 경우를 봤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어떤 디자이너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디자인 작업물을 빨리빨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파워포인트 가지고 막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또 더 신기한 거는 원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제 RGB를 해서 출력 쪽에 좀 최적화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이제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또 하실 때는 또
인쇄 관련된 그 설정들이 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수는 도구로 탓하지 않는다. 그런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느끼게 됐었죠. 근데 작업물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그랬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에서 파워포인트에 대한 문제를 여기다가 이제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쪽에 이제 설명을 좀 더 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문제들이 나오는 시험이라서 포토나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만 나오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실제 빠르게 스토리보드나 기획 등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안 쓰이는 비즈니스 없을 정도다 했었는데 스토리보드나 기획할 때 파워포인트 진짜 많이 쓰고요. 이게 디자인 작업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심지어 순수 예술에서도 파워포인트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웹사이트의 화면을 우리는 스토리보드로 하거든요. 여기에는 좌측에는 뭘 배치하고 우측에 메뉴를 뭘 넣고 로그인 창 어떻게 집어넣고 하는 그 문서 도큐멘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그 작업을 뭘로 가지고 하냐면은 MS 워드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를 해버려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드를 어떤 걸 집어넣고 이런 것까지들도 어떻게 보면은 소스 코드나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글자로 돼 있기 때문에 MS 워드는 아래 한글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될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을 파워포인트에 다 맡겨가지고 비주얼하게 이제 작업을 많이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는 이미지나 영상을 크게 확대하여 보여주는 출력 장치는 그랬어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거나 회사를 다니시면은 사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 프로젝터죠. 빔 프로젝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컴퓨터상의 이미지나 화면을 확대하여 회의나 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프로젝터 혹은 빔 프로젝터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슬라이드 등을 활용했었지만은 최근에는 하드웨어의 발전에 의하여 소형 프로젝터들도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개인별로는 영화 감상할 때도 사용될 정도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은 빔 프로젝터 나오기 이전에는 슬라이드를 이제 썼었다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이제 세대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0년도 이후에부터는 주로 이제 그런 형태였었는데요. 빔 프로젝터를 틀어놓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형태로 진행했었죠, 그죠? 근데 과거에 2000년도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비닐 형태 셀폰 테이프였던 거, 그걸 OHP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기계에서 이제 꽂아가지고 그걸 계속 교환할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진행한 걸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금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도 되게 두꺼웠어요. 지금 있는 우리 빔 프로젝트 쓰는 거는 되게 케이블도 커가지고 무겁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나중에는 지금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활용해서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죠, 그죠?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발전을 해와서 결국엔 이제 개인들이 쓰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이나 혹은 기관에 특강을 하라고 하는 어떤 강사분들 보면은 소형 스피커하고 프로젝터를 따로 차량에다가 준비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 보면은 강의자나 교육장에서 이제 빔 프로젝터나 아니면은 스피커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 관리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한다를 가지고 차량에다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었습니다. 가지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도 그래픽스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실기시험 되게 재밌는 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편집하는 걸 주로 이제 했었는데 문제에서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관련된 거는 거의 지금 다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단순한 모양에서 출발하여 점차 더 복잡한 형상으로 구축되는 기법으로 산, 구름 같은 자연물의 불규칙적 움직임을 표현하는 모델링 기법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항을 보시면 나오는 바로 프랙탈 모델에 해당이 돼요. 이 프랙탈은 처음 단어 자체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 그림은 아마 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과학이론에 대한 것을 이제 수학적 모델로 시각화할 때 나온 게 프랙탈인 거죠. 이 이론은 이제 카오스 이론이란 건데 이게 단순한 모양에서 시작을 해서 복잡한 이제 형상을 구축하는 형태인데 이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형상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굉장히 이제 단순할 수도 있으면서 어떻게 되면은 원래 보였던 복잡한 모양을 작은 상태에서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버섯이라든지 혹은 해안선 있죠. 해안선에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융기에 들어간 해안선에서 바다로 이제 나간 부분과 그다음 육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게 복잡해 보이는 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모래의 모양이나 이런 거를 봐보면은 해안선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사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수학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들이 나온 거 되게 신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 프랙탈 모델 같은 경우 이미지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컴퓨터 그래픽스 영역에 담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열린 형태의 폼을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 그래픽스 자격증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이제 구축을 한 거거든요. 가까운 예로 보면은 좀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블랙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건데 과학적 논문을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요. 최근에 블랙홀 근처에서 나오는 새어 나오는 에너지들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블랙홀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딱 인터스텔라에 나왔었던 블랙홀하고 똑같은 모양이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줬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봐보면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자격증에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래요. 어떤 거냐? 이미지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다 문제로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우리 보면은 뭐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스마트 TV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대표의 회사에 보면 나오는 전기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그렇고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래픽 툴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구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자격증 시험에서요, 실기 문제로. 그렇지만 향후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영역에 담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라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화면 표시를 두루마리 형식으로 볼 때와 같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윈도우 방식의 프로그램 우측과 하단에 있는 표시되는 것의 이름은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스크롤 바죠. 그래서 이 스크롤 바는 탐색기나 프로그램 우측에서 상하나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의 형태인 거죠. 막대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숨겨진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로 한 몇 번만 보면 이런 정도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이제 방금 전에 프랙탈 문제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넘겨볼 수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는 것만 본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자체는. 근데 이걸 보면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영역을 어디까지 두는지를 어차피 뭐 시험 출제 범위가 있긴 하지만요, 그죠? 네, 출제 범위가 있긴 한데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우리가 자격증 따는 거 플러스 해서 생각할 게,
그 IT 이거는 이제 GUI거든요. GUI. 그 간단히 얘기하면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혹은 도스 같은 데 보면은 커맨드를 입력해서 글자를 가지고 컴퓨터를 작동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윈도우와 맥이 나온 이후로 우리는 이제 그래픽을 환경을 활용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제어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맥에서도 윈도우에서도 나오는 게 스크롤 바이거든요. 근데 이 스크롤 바를 통해서 우리는 뭐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이게 그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기능성만이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스의 하나의 표현 형태로서 인식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면 작년 말에 그 작년 말에 그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이슈가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가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B2B로 해가지고 그 B2B나 그 B2G로 해서 그 메타버스 사업은 계속 그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체능에서도 보면은 그 예술계에서도 메타버스 활용해서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B2C 부분만 그렇게 약간 좀 그렇게 약간 살짝 주춤해서 이슈에서 벗어난 정도로 느낌을 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메타에서 나온 오큘러스는 이런 것들을 허드를 해서 딱 봐보면은요, 그 안에 그 사용되는 그 인터페이스 방식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듯 하면서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 스크롤바가 이제 그 스크롤바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스크롤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거기선 뭐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냐면은 그 양쪽에 그 손잡이 있거든요. 그 이제 스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냥 손을 그냥 움직이면은 이게 그게 맞춰가지고 그 이제 그 스크롤이 이렇게 돼요. 자동으로.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스틱 같은 게 있거든요. 스틱으로 이렇게 위아래 내리고 좌우로 하면 이게 위아래 좌우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 바로 뭐냐면은 모션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된 거예요. 이미 그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그 가격대가 뭐 비싸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이제 그게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그 이제 그 요즘에 그 통신사 SK나 KT 이런 데서 보면은 뭐 40만 원대, 30만 원대 이렇게 지금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마트폰이 그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 금액대가 올라가는 게 보면 12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수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금액대가 떨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곧 바로 시간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고 곧 미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제 그래픽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단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 전 세계에 걸쳐 형성된 통신망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약어는 그랬어요. 이건 WAN이죠. WAN은 여기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를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딱 인터넷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가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자격증이라서 약간 예스러운 표현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 그래픽스가 차세대 기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적중이 된다 얘기를 이렇게 설명에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가 이게 아마 1995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위키나 이런 데 봐 그게 좀 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1995년, 97년이 아마 그 이제 학점은행제가 처음 나왔던 게 아마 97년인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게 95년도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과 IT 혁명, 한국에서 IT 혁명이 일어나기 딱 직전 정도에, 그죠? 한 4, 5년 정도 시간 이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나왔던 것이고, 그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환경 자체가 그 지금의 생각하는 우리는 뭐 PC방도 있고 뭐 사방에 다 컴퓨터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우리가 뭐 보면은 동사무소 가도 컴퓨터 있고 인터넷 다 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컴퓨터 비쌌단 말이야. 95년도 되면은 꽤 상당히 옛날이죠, 그죠? 그런데 연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95년 뭐 얼마 전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그 컴퓨터 그래픽스가 자유진이 나왔었을 때 그 사용됐던 용어들이 지금은
살짝 그 용어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은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흔적들이랄까요? 나이테 같이 이제 그런 흔적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WAEN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자격증에서 이 문제들이 또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보는 WAEN은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 영역을 좀 크게 봐야 되는 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최근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었을 때 러시아에 그 차단했었던 그 네트워크 중에 보면은 이제 그 금융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이동을 하고 이제 그 화폐가 이동을 해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농협이나 혹은 다른 이제 우리은행이든 어디든 간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점점 그 점포를 줄이고 있죠. 오프라인인 것을. 그러면서 그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앱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개인별 앱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체도 편하게 하고 굳이 그 은행에 안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줄이고 있는데 그런 은행 간에 있는 네트워크들도 하나의 그 정보 그 연결 네트워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간으로 연결됐으면 이제 WA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우리가 4과목 컴퓨터 그래픽스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있던 과목들하고도 이제 많은 좀 차이를 보이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어떤 우리 그 실무 작업 외에도 어떤 아트나 디자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첨가하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각 과목들이 연결돼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